자, 어제 NFP 나오고 나서 JP모건 뷰를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듯 5850을 이때까지는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지켰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1월달 수치값이 컨센보다 높게 나오면서 5850을 못 지키고 5800까지 뚫렸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VIX 20일 때 매수해야 된다. 자, VIX 20 여기가 정확하게 377이 VIX 20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377이죠. 377. 이게 VIX 20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VIX 20을 또 추매를 했습니다. MSTR 같은 경우는 MSTU 레버리지를 사서 이게 어제 콜옵션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치가 좋게 나왔으면 아마 MSTR이 폭등을 했을 거예요. 10에서 10% 정도는 폭등을 했을 것인데 수치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나빠도 최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최악으로 나왔는데도 MSTR은 크게 하락을 안 했죠. 이게 콜옵션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단타로 먹고 나왔고요. 저는 MSTU로 단타로 먹고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어제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적은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멤버십 분들한테도 알려줬지만 이렇게 캡이 있습니다. 캡이 있고 결국에는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1일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반등 구간이었던 거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맞았고,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여기 51선 97,000 그리고 정말 엑셀런트한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그 NFP 125K 정도 나왔으면 여기까지는 갔었을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단타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걸 먹었어요. 먹고 빠졌어요. 먹고 빠졌고. 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추매의 기회를 삼고 골드를 또 추매를 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아웃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브레이크인 될 수도 있겠죠. 브레이크인이 되면 테슬라가 뜨겠죠. 근데 브레이크아웃 하면 테슬라가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테슬라는 저가 매수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큰 그림의 주간 옵션 세팅된 거를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당연히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선 금은 이런 패턴을 앞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면 금은 아무리 못해도 3,000달러는 순식간에 갈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금으로 테슬라를 해지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 말고 저는 다른 것도 좀 사놨습니다. 바이오도 사놨고요. KRE도 사놨고, KRE는 실적 기간에 JP모건 1월 17일부터 JP모건 실적이 나오면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VIX는 20을 돌파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VIX는 20을 돌파하고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뭘 좀 짚어드릴까요? 자,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뚫린 거예요. 뚫린 거 맞죠? 뚫린 겁니다. 여기 대파동이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대파동이. 그러면 이제 CPI 때, PPI나 CPI 때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200이선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그 하락장에서도 테슬라는 결국 보합으로 끝나죠. 왜 그러냐? 이게 테슬라 어제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 어제 옵션이 아니고 이게 주간 옵션 큰 그림에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이거였어요. 떨어지면 375까지 떨어진다. 설마 했는데 결국 떨어지더라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375면 뭐죠? 여기 보시면 376, 375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VIX 20일 때 MSTU를 추매를 해서 단타로 먹고 빠졌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VIX 20일 때 추매를 해서 테슬라 레버리지인데도 결국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냐?
70% 남아있어요. 아직 70% 남아있고,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 올인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상승에 대비해서 조금 늦었지만 옥시덴탈도 샀습니다. 당연히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잠시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50달러의 콜옵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잠시 하락할 확률이 높지만 5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5달러에도 콜옵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5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원유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백이 됐고, 어제 원유가 폭등한 거는 CTA가 붙었습니다. CTA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 CTA 포지셔닝도, 큰 그림의 CTA 포지셔닝도 멤버십 분한테 그 전부터 알려드렸고, 원유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더 추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그건 아깝고요.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저희는 뭐 애플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트적으로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추려서 또 그 종목이나 그 섹터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얼마까지 맥스 빠질 수 있는지 계산을 한 후 자금 집행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로 70%의 자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30%를 가지고 조금씩 여기 분할해서 다양한 섹터로 해지가 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 수익 나면 빼서 여기 집어넣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언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집어넣습니다. 70%는. 어쨌든 뭐 테슬라 보합이잖아요. 이 정도면 테슬라 잘 버틴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테슬라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사야 돼. 분할로 사고 풋옵션 바닥이 어딘지 리셋되는 걸 보고, 이제는 테슬라 저기 구간에서 사야 되겠구나, 이 예측을 해야 돼요. 절대로 한 방에 사면 안 돼. 분할 매수. 저는 어쨌든 VIX20에서부터는 VIX20, 30, 40, 50, VIX60은 없어. 20, 30, 40, 50, 60 빼고 20, 30, 40, 50 이렇게 잡고 나머지 70% 현금을 잘 배정을 해서 또 수익이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 날 거예요. 별 거 없어요, 이거는.